안녕하세요. 영재쌤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좀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독서가 중요한 거는 유치원생도 다 압니다. 그죠?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독서가 중요한 건 다 아는데, 그 중요하다고 막상 말은 하는데, 정말 실제 삶에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열이면 둘, 셋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중요한 걸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선배들 혹은 선생님들로부터 책 많이 읽어야 된다고 많이 얘기는 들었지만 정작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사람은 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학생들하고 많이 상담하고 수업 시간에 독서를 해야 된다고 많이 선생님도 이렇게 어필을 하는데 선생님 나름대로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선생님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와닿을 수 있도록 내용을 좀 간추렸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삶의 문제가 정말 예상치 않게 터지고요. 세상 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겪으면서 문제를 겪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해석하는 힘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땅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게끔 사고의 길을 만드는 데 핵심이 되는 게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 학교 생활은 곱셈이란 얘기, 두 번째 시간에서 곱하기 0을 곱하기 n으로 만드는 법 중에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사람과 교제하고, 좋은 영화를 보고, 여행을 다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 삶에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계속 받아야지 긍정의 사고의 길이 만들어져서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건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할게요. 곱하기 0이 어떤 상태였죠? 곱하기 0이 어떤 상태였냐면 이런 상태였어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불평불만 잔뜩 있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위기가 터지면 그냥 고지것대로 내 생각의 길이 부정적으로 만들어져서 다 매사 그냥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내가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이 뭐 있냐?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수십 년 동안 생각의 길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어떤 친구는 어, 독서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새로운 생각의 길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내 삶에 문제가 터지고 위가 터지면 문제가 터졌구나. 그럼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건강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되겠다. 혹은 내 삶에 위기가 왔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지.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내 인생에 성장할 때가 된 거구나. 아마 디딤돌로 성장판으로 잘 활용을 해서 이 위기를 잘 벗어난과 동시에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연한 듯이 생각의 길이 만들어지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이거를 내가 똑같은 문제를 내가 당했을 때 이렇게 A로 해석할 건지 B로 해석할 건지 당연한 듯이 상식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구분해 주는 게 바로 독서라는 거죠. 음. 여러분들 살다 보면 선생님도 아직 선생님도 지금 40대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별의별 문제가 다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위기가 오고요. 그럼 그때마다 내가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혹은 내 주변에 내 소중한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 결국은 그게 정신력 싸움이고 해석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긍정적으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는가? 그 힘을 기르는 게 독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독서를 통해서 평소에 막 긍정의 힘을 믿고, 정말 긍정의 가치관을 잘 가지고 있고, 삶을 바라보는 좋은 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거를 많이 탑재하고 있으면 그 위기를 지혜롭게 잘 벗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머리에 속된 말로 들은 게 없어.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내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럼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거죠. 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사자성어 중 하나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유비무환이란 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거잖아요.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근심이 어떤 뜻인 거잖아요. 예. 삶에서 유비무환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독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가 길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왜 해야 되냐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위기가 터졌을 때,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유리하게 해석해내고, 내가 이 위기하고 문제를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잘 해석해내서, 성장의 기회로, 디딜 수 있는 기회로 잘 해석해 나갈 것인가.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독서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이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문제를 해석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은 내 생각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삼자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지금 핵심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통이죠. 결국은 소통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체하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소통의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말은 막 이것저것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마지막에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요? 그러니까 야, 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렇게 대화하면 그건 소통이 안 되고 더 이상 대화가 발전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책을 많이 읽었다는 친구는 특징이 그겁니다. 이 친구들은 어휘력이 좋죠. 예.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 이렇게 저렇게 정말 무수히 많은 단어들을 접하고,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해서 내 머리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어휘력이 좋고 어휘력이 풍부하죠. 그래서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장력이 좋죠. 그러니까 문장력이 뭐냐면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예. 그리고 논리력이 좋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걸 주장하는데 이거는 이러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상대방한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독서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할 거고, 그럼 말을 잘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또 이렇게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한다는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글로 써내면, 글쓰기를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글을 잘 쓰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세상인데도 가면 갈수록 뭐를 많이 봐요? 여러분들의 논술력을 많이 봅니다. 뭐 대입 입시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논술을 보든 면접을 보든, 결국은 면접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풍부한 상식들을 면접관이 물어보면
면접관이 원하는 답을 내가 논리 정연하게 혹은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게 면접관에게 답을 주는 게 면접을 잘 본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논술이나 면접을 준비한다는 거는 단기간에 준비해서 뭐 답안을 외워서 이렇게 답변을 한다? 이런 건 한계가 있고요. 그냥 평소에 책이랑 친해서 평소에 많이 이제 문장력이나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을,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은 친구들은, 예, 논술이나 면접 볼 때 빛을 발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독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스킬업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어휘력을 갖추고 문장력을 갖추고 논리력을 갖춰야지만이, 예, 갖추면 이제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주장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담백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 독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독서랑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영재쌤이었습니다.